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의료제도 관노비에서 신분이 상승하다 의녀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의 의사 중에서 특별히 여자로만 구성된 집단을 의녀라고 합니다. 이들은 부인병 치료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양성되었는데 의녀를 선발하고 양성하는 기관은 바로 해민서였습니다. 물론 해민서는 전의감의 산하기관이었기에 의녀 선발과 교육에 대해서도 전의감의 지시에 따라야 했지만 실질적인 의녀 양성기관은 해민서였습니다. 의녀로 선발할 수 있는 대상은 15세 이하의 어린 관비였습니다. 즉 여자 공노비 중에서 똑똑한 아이들을 골라 의녀로 삼았습니다. 별도의 시험은 없었습니다. 단지 명민한 관비를 선발하여 의학 교육을 시키고 그 중에서 무사히 교과 내용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한 자들을 의녀로 양성했습니다. 의녀 교육은 2명의 교수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고 교수 외에 훈도들이 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교수는 모두 문신이며 그 아래에 의원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의녀가 되려면 총 3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첫 단계는 초학의라고 하여 오직 학문에만 전념하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은 대개 3년이었습니다. 의녀들은 이 3년 동안 천자문, 효경, 정속편 등의 책으로 글을 익히고 인지직지맥, 동인침열 침구경, 가감 13방, 태평해민 화재국방 등의 의서와 산부인과 관련 산서를 배워야 했습니다. 지방에서 중앙으로 올라오는 의녀들은 먼저 글을 익힌 후 중앙으로 보내어졌습니다. 초학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학습 진행은 이렇습니다. 제조가 매월 상순 책을 강독하고 중순엔 진맥과 약을, 하순엔 혈의 위치를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제조가 방서와 진맥, 명약, 점혈 등을 총체적으로 강의한 후 1년 동안 강의에서 받은 점수를 계산하여 성적에 따라 조치했습니다. 불통이 많아 성적이 낮은 사람은 봉족을 박탈하는데 첫 해는 대상자가 1인, 둘째 해는 대상자가 2인, 셋째 해에도 불통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래 신분인 관노의 자리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초학기간 동안 3개월 이내에 불통 점수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해민서의 담호로 보내고 담호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공부를 게을리하여 성적이 좋지 않으면 역시 번역인 관비로 돌려보냈습니다. 초학의 3년 기간이 끝나면 간병의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엔 말 그대로 간병을 하며 의원을 보조하고 병에 대해서 익힙니다. 간병의 생활은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빨리 특정 분야를 익혀 뛰어난 의술을 보이면 내의로 발탁되고 그렇지 않으면 40세가 될 때까지 간병의로 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40세가 지났는데도 전문 분야가 없으면 본역인 관비신세로 돌아갔습니다. 간병의 중에 성적이 뛰어난 사인을 매달 뽑아 그들에게만 급료를 주었습니다. 간병의 중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인 2명을 택하여 내의녀로 임명합니다. 내의가 되어야 비로소 월급이 나왔습니다. 또 녹전은 없지만 계절에 한 번씩 녹봉을 받을 수 있는 채아직에 임명될 수 있었습니다. 명실공히 관직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내의녀 중에서 뛰어난 의녀는 임금을 보필하는 어의녀로 삼았습니다. 대개 어의녀는 내의녀 중에서 최고 고참이 맞는데 그 중에는 60세가 넘도록 근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대표적 어의녀인 대장금은 무려 20여 년 동안 어의녀를 지냈습니다. 의녀의 기본 임무는 간병입니다. 그리고 부인병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진맥, 시침을 하고 임산부에겐 조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녀의 임무가 단순히 의료와 관련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녀는 여자 경찰 역할을 겸했습니다. 여자로 변장하고 숨은 도적을 색출하는 일도 했으며 조선시대에는 결혼 혼수를 과하게 하는 것을 금했는데 과다 혼수 사건이 접수되면 부인들의 방을 수색하는 일도 의녀의 몫이었습니다. 또 여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여성의 몸을 살피는 일도 의녀들의 몫이었습니다. 이때 의녀는 죄인의 몸을 숙색하는 것은 물론이고 맥을 짚어 임신 여부를 판별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사형당할 여성 죄수가 임신했으면 출산 때까지 집행을 연기했다가 출산 후 집행했습니다. 궁녀 등 궁중의 여자 관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체포하는 일도 의녀가 맡았습니다.
죄지은 후궁이나 어린 왕자를 잡아들이는 일도 은여가 했습니다. 광해군 때 영창대군을 끌어낸 것도 바로 은여들이었습니다. 은여는 약방기생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주로 해민서의 은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연산군 때 해민서 은여들을 동원하여 기생처럼 수를 따르게 했는데 연산군이 쫓겨난 후에도 여악으로 쓰는 일이 잦았습니다. 중종 12년 은여를 사대부 연회장에 데려가지 못하도록 지시했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은여는 소속기관인 해민서 상관들에게도 시달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은여를 가르치는 훈도나 교수, 해민서의 관리들이 사사롭게 은여를 불러 잔치를 벌이는 일은 예사고 심지어 성상납까지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왕비의 능을 옮기거나 조성할 때도 은여가 동원되었습니다. 왕비의 능을 남자가 시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왕비나 후궁의 무덤을 지키는 일도 은여들이 맡았습니다. 왕이 밤에 궁궐 바깥에서 거동할 때 횃불 드는 역할도 은여의 몫이었고 죽은 후궁의 재문을 읽는 역할도 은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렇듯 은여는 단순히 의술만 행한 것이 아니라 온갖 잡다한 일에 동원되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이런 일에 은여가 동원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상소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왕은 은여 본연의 일만 시키도록 명했으나 끝내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메디칼 조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